우리가 이제 지배인 파트 중에서 이제 표현 지배인이죠. 표현 지배인은 이제 민법에서 우리가 보통 표현 대리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그 지배인이라고 이제 행사하는 사람들. 이게 지배인이라고 그죠? 나 지점장이야 이렇게 지점장이 아니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영업주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치 표현 대리와 같은 법리죠. 내가 지배인이야, 나 본부장이야, 나 지점장이야, 이게 그런 것들의 명칭을 쓰는 건데요. 볼까요? 14조입니다. 1항에 본점과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본점과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제 재판상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어차피 지배인 증명서를 내거든요. 그죠? 소장 낼 때 지배인이라는 증명서를 내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표현 지배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이미 걸러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 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에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거 지배인은요 본점 안에도 지배인이 있고요, 지점 안에도 지배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렇게 표현 지배인을 상대방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건 짜고 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악의일 때는 그때는 본인은 책임을 면책하죠. 그죠? 면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조문에 보듯이 명칭을 써야 돼. 명칭은 아까 본점, 본부장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부장이나 과장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했을 때 또 그럼 부장이 아닌데 부장으로 했어. 그러면 별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요. 영업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점 그러면 이제 영업소장 지점이라는 것은 여기는 영업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업소도 없는데 그냥 지점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영업소가 없어요. 근데 광주에 영업소가 없어. 근데 제가 광주 지점장이래. 그러면 그건 아닌 거지. 영업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기 그러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영업소가 적어도 실체는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판례는 우리가 보험회사의 경우에가 또 이게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장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또 뭐 연락소장 이거에 대해서는 표현 지배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네 번째, 우리가 다음에 배우거든요. 뭐죠?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과연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자다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지배인과 다르기 때문에 표현 지배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점장이라는 거하고 차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점 차장이야. 차장은 지배인이 아니잖아요. 벌써 차장 말 그 속에 차장 위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판례도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으로서 그 상위에 있다는 존재가 사용인이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상법상의 그런 표현 지배인으로는 볼 수 없다. 것이고요. 판례를 하나 보면요. 지금 이제 좀 이따 볼까요? 오른쪽 먼저 볼까요? 영업주의 허락이 있을 것이고 또 거래행위에 됩니다. 거래행위. 그러니까 재판 외에만 되거든요. 재판상 거래행위만 되고요. 재판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까다롭게 상법은요. 그 상법상 문제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구를 바꿔, 문구를.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본점과 지점의 영업주임. 지금 여기 영업주임이란 말은 보시고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냥 본부장, 이렇게 지금 영업주임을 다 쓰는 옛날 판례. 여하튼 이런 재판상, 틀렸죠? 재판상은 틀린 거죠. 네, 그게 틀렸어요. 재판 외에죠? 에 대해서만 동일한 권한이 본다는 표현이고요. 상대방이 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 자가 또 있죠. 15조의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사용인에는 이제 우리가 지배인 외에도 요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 아무래도 말 그대로 대리권은 대리권인데 뭔가 좀 작죠. 그래서 이 항에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그렇죠 재판 외 행위를 그러니까 일반 거래 행위만 할 수 있고요. 소송에 나가서는 그 대표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역시 여기도 11조 3항 즉 이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에 대한 제한도 되지만 선의자한테는 제함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배인과 달리 뭐죠?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해요. 근데 그 대리인이 사용인은 거기 틀렸죠? 재판사건 틀린 거죠. 문구가 그죠? 그래서 그 재판 외에만 할 수 있다 그래야겠죠. 예컨대 판례에 의하면요, 사장의 결제를 받아서 그 결제된 업무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의 사용인이다 됐고 그러면 판례가 경리부장이 나 경리부장이야 해가지고 돈을 빌려와요. 그리고 개인이 쓰겠지 이제 그죠? 이게 경리부장이 돈을 빌려오는 거는 경리부장한테 돈을 주면서 지점장은 줄 수 있지만 경리부장이 돈 달라고 하면 경리부장이라는 게 돈 빌리는 사람 아니잖아. 경리부장은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그리고 또 판례가 그 전산 개발 장비 구매 담당자예요. 담당자가 우리가 그 상업 사용인인 자는 그 채무 부담하면서 전산 개발 장비가 뭐 회사 채무 보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보증인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위임의 범위가 약간 달라서 이쪽은 좀 위임의 범위가 왜냐하면 조문에 특정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이니까 그 업무에 맞는 거를 해야죠. 약간 그죠? 그리고 선임은 영업주도 뽑을 수 있고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뽑습니다. 물론 이제 역시 임원도 겸임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임원도 겸임합니다. 그래서 상무이사가 그렇죠? 뭐 과장 대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자는 주로 이제 아까 그 보통 과장 대리급들 그게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건 점포 사용인은 16조에 있는데요. 물건에서 판매하는 점포에 있는 사용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점포 판매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아까 선의제함자 규정이죠. 14조에 상대방의 그 사용인에게 판매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적용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봤었고요. 아까 잠깐 앞으로 가서 판례 본 거 10페이지에 2007년도 판례가 있는데요. 그 판례 하나 보면은 이 아까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 즉 사용인이 되게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이 그죠? 그 업무 내용 속에 그 대리라는 것이 그러한 업무를 하라는 그 대리 법률 행위가 포함이
돼야죠. 돼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그럼 부분적 포괄적 가진 대리권을 과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명칭을 사용했을 때 표현 지배인 규정으로 유추할 수는 없다라는 조문이에요.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인까지 명칭 쓴 것이 아니니까 볼까요? 보시면 오른쪽에 14조 2항은 우리가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을 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지만 반가로 1번에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런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떤 명칭에 대해서 하라고 조문에 없어요. 그죠? 아까 표현 지배는 뭐 본부장, 지점장 써 있지만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은 뭐 우리가 영업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명칭을 쓰라는 말은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번에 그러한 대리권을 마치 지배인처럼 너무 넓게 인정하면은 과장이 할 때마다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영업주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거지. 그래서 3번에 부분적 대리권. 그런데 과장이 아니면서 그죠? 과장을 이렇게 그런 부분적 대리권이 없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했다면 적어도 상대방은 민법상 표현을 있죠. 즉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라는 그런 선의 무과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냥 표현 지배인처럼 무조건 그 표현 지배냐 이렇게 해서 유추할 수 없다. 한마디로 상법상 보호를 못 받고 민법상 정도로 가서 보호받는 거죠. 그죠? 왜냐면 상법은 지배인은 내가 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이야 그러면 책임을 져요. 그죠? 근데 과장이 아니면서 과장이야 뻥쳤어. 그거는 좀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죠? 자기가 대리인데 그냥 과장처럼 하고 다니고 그것까지 회사가 좀 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배인 다르죠? 지배인이 벌써 다르니까. 대표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게 또 4조가 있습니다. 아주 매번 잘 나오는 조문인데요. 이게 사용인들, 지배인들은, 지배인, 지부포, 점포. 사용인은 이제, 그러면 17조입니다. 자, 내가, 지금 영업주가, 지배인을 뒀어요. 또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럼 이 지배인이 영업주의 행위를 하면서 그죠? 이게 똑같은 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핸드폰 판매상이 자기 그 영업소의 지배인인데 또 개인으로 또 핸드폰을 또 해.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경업금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어떤 경우 또 뭐죠? 겸직금지. 또 겸직금지 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알수 있고 또 하나 그럼 만약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또 했다고 못할 거냐 그죠? 그죠? 그때 적어도 그러면 이 지배인이 이 영업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그런 행위를 안 했을 때는 그죠? 경업금지에 위반했을 때는 그 권리를 영업주가 뺏어오자.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항 보실까요?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해락 없이 뭐 자기의 계산을 하든 또 제함자가 이거 돈이 들어온 거죠. 제함자 돈으로 들어왔던 영업주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 앞에는 영업주에 속하는 거래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경업금지죠. 그죠? 경쟁적인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그 회사의 지배인이 무한책임 이사 다른 상인의 사용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배인이면서 다른 회사에
무한책임, 이사, 또 다른 상인의 지배인이야 또.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이 지배인이 영업주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거래 행위를. 경업금지고, 후단은요. 후단은 겸직금지입니다. 겸직금지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무리사, 무한책임사원, 이사, 다른 회사의 사용인.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안에 경업금지와 겸직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상업사용인입니다. 이 안에 뭐죠? 지배인, 부분적 포괄자, 대리권자, 점포사용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또 다른 사람의 또 무한책임사원, 이사, 뭐죠? 무리사, 상업사용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점포 설비하는 놈이 여기서 또 딴 데 가서 또 하고 있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벌써. 그죠?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용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경업금지다, 겸직금지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법을 몰라도 대충 느낌은 올 거 알아요. 그죠?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된다는 거. 그죠? 근데 돈 되면 하겠지, 또.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경업금지라는 것은요, 저기 보면 이제 이사가 있고요. 아직 배웁니다. 이사하고 또 대리상. 예컨대 갑이라는 회사의 이사, 또 갑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대리상, 알천문으로. 이 대리상이 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을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얘 더 주니까. 그러면 이런 경업금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것도. 근데 여기는 조문이 동종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동종이. 볼까요? 주의해 보세요. 학주에. 우리가, 특히 겸직 문제인데, 뒤에서, 그 범위 재산에 대해서는 동종에 대한 대리나 주식회사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서는, 우리가 동종이란 말은 안 들어있어요. 겸직금지에. 그게 달라요. 뒤에서 이제 배웁니다.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어때, 그죠? 두 번째는, 볼까요? 밑에,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경업금지 의무는 17조 1항 전단이고요. 후단이 겸직금지야. 그럼 전단에는 따라서 사용인이 경업금지에 위반해서 제3자와 거래하면요. 그 거래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배신해서 거래했다. 그러고 그러면 그 거래는 그냥 유효해요. 무효는 아니야. 거래가. 그죠? 두 번째, 다만 영업주의 보호를 위해서 영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배청권이 하거나 개입권이 있어요. 해보세요. 자, 갑이 A를 내세워서 지금 우리랑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죠? 근데 이게 A가 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뭐 A 개인 위해 할 수도 있죠. 자기 돈으로. 그죠? 야, 이게 이번에 싸게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자기가 개인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 갑이 이 계약이 불리했을 때는 얘는 계약을 해지하면 돼요. 근데 유리해? 사놨어. 그러면 이미 얘가 얘한테 달랠 수 있어요. 왜? 내는 안 하고. 그죠? 한마디로 뭐죠? 개입권이라는 게. 이걸 받아올 수 있어요. 갑이. 그럼 개입할 수 있다. 개입. 좀 이따 보고요. 사망에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 위반해서, 그러면 했을 때 그 개입권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우리 다시 올라가서
2항에, 자, 2항 보세요, 2항에. 조문 보세요, 2항에. 상업사용인이, 그러면 그것에 위반해서 거래를 했어. 근데 거래가, 그 거래를 자기가 계산했어. 그러면 그 계산했더라도 영업주가 계산을 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계산했지만, 계산은 얘가 했지만, 통장에 계산은 갑이 한 걸로 보겠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자기가 계산한 거지만은 영업주라고 보겠다. 다시 한번 보세요. 조문을. 자기가, A란 자기가 계산했지만 영업주로 한 걸 보겠다 이거예요. 그죠? 조문이, 처음에 이게, 조문은요, 상법은, 사실 상법은요, 조문만 잘 파악하면 사실 다 맞춰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이게 자기 형한테 빌린 거였어. 돈 빌렸어. 그러면 제3자의 계산한 거죠. 이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에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영업주는 그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요게 뭐죠? 요게 요 이득 양도 청구권이에요. A가 이걸 팔았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5천만 원 벌었어.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누구 걸 한다고요? 갑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갑의 사용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계산일 때는, 그죠? 그 상업사용인이 A가 계산했을 때는 갑이 한 걸로 보고요. 또 제3자가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한 거 아니지만 그 이득은 내가 보는 거예요. 이득을 나한테 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냐, 잠자에 따라서 개입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A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갑을 하겠다라는 거는요, 하나의 뭐죠? 이건 개입권이에요. 그죠? 원래 계약은 A하고 이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이 계약을 개입한 거 아니에요? 왜 인정했을까? 그거는 얘가 상업사용인데 불구하고 한 거 아니에요? 상법상 얘가 임무에 됐으니까 이 권리를 얘한테 주겠다 해서 이 개입권은 다른 말로 탈취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이 눈에 잘 들어와. 탈취해 오는 거야. 그래서 탈취권을 인정했습니다. 나가서 그 계약이 이제 불리하면요, 그걸 깰 수도 있어요. 해지할 수도 있고, 소멸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개입권 사항에 이러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기간이 짧아요. 항법은 거기 뭐 언제가 지나면 소멸한다고 해가지고 제척 기간을 두는데 그 권리 행사 기간이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돼. 그리고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짧죠. 그러니까 대부분요 상거래는요 한 2주 정도에 끝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뭐 당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알았으면요 빨리 행사해야 돼. 2주 안에. 그러니까 알았으면요 자기 2주 안에 빨리 개입권을 행사해야 돼요. 안 날부터 2주, 있은 날부터 1년 짧죠. 그래서 개입권에 대한 조문이 요 2항 4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약자는 A, B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갑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사례를 볼까요? 사례를. 95년도에 그 철강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지배인이, 그죠? 영업주의 허락 없이, 그죠? 물론 자기 계약한 거 아니야? 제함자였죠? 제함자. 다시 보세요. B하고 C 사이에 철강 계약을 했어. 그리고 지배인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1,000만 원 받아. 이거 많죠? B, C가 철강 계약을 하고 그 수수료 1,0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3자 사이죠. 그때는 개입권이 아니고 그 이득 양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야, 1,000만 원 내놔. 내가 왜 줘야 돼? 줘야 돼. 정문에 있는 거야. 그죠? 가끔 개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법무사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벌써 1번 문제, 기출 문제. 지배인이 영업주의 경업피지. 이 경업피지란 말하고 그죠? 같은 말이에요. 경쟁을 피하자. 의무 위반해서 잘 보세요. 제3자의 계산을 했을 때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거는 자기 계산이고 양도 청구죠. 됐죠?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고 안날, 이주, 이튿날 이전입니다. 자, 겸직금지가 뭐냐? 뭐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사. 아니 다른 회사에 가서 그냥 무한 책임사 막 책임지는 일을 하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가 이런 겸직금지는요, 앞으로 배우는 대리상,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이사들은 적어도 동종 목적에 있는 다른 회사에 겸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동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이사라도, 이사가 여기저기 할 수는 있지만 동종 목적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 등기할 때, 이사 등기할 때 똑같은 회사에 대한 했을 때는 그죠? 금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상업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심사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상법상 겸직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물론 이제 영업주가 허락하면 되겠지만 영업주의 허락 없이 무리사가 낸다. 그러면 조문에 무리사니까 무한 책임이니까 상업사유는 합자회사나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은 될 수 있죠. 다른 회사에 주주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배인인데 내가 주식 못 사요? 주식 못 사?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영업주의 허락이 없이 무한책임 사고는요, 그럼 계약을 깨거나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무한책임 되는 것은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을 깨거나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거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권은 없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르는 거지 뭐. 해임이지 뭐. 해임이지 뭐. 이 거래행위랑 할 때 이게 달라요. 됐죠? 4번에 그러면 영업주가 그죠? 이놈이 그냥 걔한테 개입권과 양도권을 행사했어요. 그래도 손해가 막 심해.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건 이거고 또 손해배상은 별개죠. 조문에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아까 1,000만 원 뺏어오고 손해배상 또 하고 손해배상 또 하고. 자, 겸직금지는 이제 후배고, 겸직금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성질상 할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죠? 영업주의 개입권, 양도권에 대해서는 안날 2주, 이튿날부터 1주 안에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조문이 한번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인에 배웠었고요. 상호를 배웁니다. 상호. 보통 상호 다 있죠. 그죠? 상호 없는 그 개인 회사도 다 있고. 그래서 상호는 사실 상호는 자유주의죠. 그 상호는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거래상을 위해서 상호 자유주의 제한이 필요하고, 또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는 다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상호 단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콩나물 국밥집 이름이 똑같은 이름 10개 써놨어.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거 하나만 쓰는 거지. 상호를. 그죠? 회사. 그러나 회사는 여러 개의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사업 목적이 이렇게 들어가야 등기부에. 그죠? 따라서 영업만큼
서로 다른 상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는 그러나 회사는 개인은 내가 콩나물집 할 수도 있고 문방구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럼 따따라 해야 돼. 근데 회사는 하나만 해야 돼. 하나의 상호 안에 문어발처럼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업 목적을. 그래서 회사는 여러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제한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뭔가 오인을 시킬 수 있는 그 주체를 오인을 시킬 수 있는 상호를 금지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오인시킨다는 말은 뭐죠? 적어도 부정한 목적. 우리가 자 보세요. 타인의 상호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나 삼성 같은 거 많이 쓰죠. 그죠? 중개사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죠? 타인의 상호를 쓸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요, 타인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한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3조에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썼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금지가 아니야. 근데 걔가 잘 되니까 부정한 목적으로 썼다 때는 그때는 금지가 돼요. 근데 이때 부정한 목적이 뭡니까에 대해서는요, 그 명칭을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걔가 걔야 라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명칭으로 표시된 타인의 영업을 오인시켜. 그러면 그것도 부정한 목적이죠. 그죠? 또 이러한 그 오인에 대한 금지는요,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런 부정한 것들 막기 위해서 주로 많이 뭐 쓰냐면 이제 보통 상호 가등기 같은 거 넣죠. 그러면 나중에 배척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데, 이제 상호 가등기는 우리가 잠깐 배웠었는데, 우리가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 뭐죠? 또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 또 상호를 바꾸기 위해서 미리 제3자가 그 상호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적어도 6개월 동안 상호 가등기를 많이 해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22조 이게 상법 조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호 가등기 또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탁할 때 배웠지만, 상호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어요. 1항, 2항, 3항. 즉, 설립을, 그죠? 내가 어떤 처음에 이제 회사를 뭡니까? 설립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돼. 그러면 또 상호가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이제 이 상호가 안 될 것 같아. 바꾸자. 또, 이번엔 본점을 서울에서, 옮겨. 그러면 그쪽에 또 똑같은 그러면 그 서울에서 옮겼을 때 춘천에 똑같은 상호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상호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설립을 위한 경우, 상호 목적을 위한 경우, 본점의 경우.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할 때 본, 목적, 변경. 설을 본 게 아니고 설본. 그래서 설립을 위한 가등기, 본점 이전 가등기, 목적 상호 변경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설립을 위한 가등기는 보통 이제 이거 똑같이 요거는 그 대신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만 됩니다. 나머지는 제한이 없어요. 물론, 이 가등기는 개인은 안 되고요. 회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 주유 경우에만 설립 가등기가 되고요. 그 외에 회사는 안 됩니다. 뭐 한 명 합자는 안 돼요. 그러나 이쪽은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1항이 이제 설립을 위한 가등기, 물론 본점 소재지 관할에다 신청합니다. 자기가 본점할 곳에다 하는 것이고, 상호와 목적은 이제 현재 본점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것이고, 본점 이전 가등기는 장래 이전할 곳에다가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하는 거죠. 그죠? 네. 설립을 위한 가등기는 주유만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사는 됩니다. 따라서 한 명 합작은 안 됩니다. 그 뜻이고, 회사의 상호만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은 그거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상호나 목적, 상호와 목적 같이 둘 다 그럴 때, 그때는, 종류 불문하고, 그죠? 본점에다가, 현재 본점에다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상호를 인정하는데 상호를 누가 막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자기만이 쓸 수 있어야지 않겠느냐. 또 누가 쓰게 되면 또 내 거 쓰게 되면 또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 다음번에 배척할 수 있어야지 않겠느냐. 배척. 그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나만이 쓸 수 있고 또 남이 쓰면 배척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뭐 이게 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기 3번에 좀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입니다. 상호권이죠. 권은 상인이 상호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그냥 상호 사용권이야. 사용권. 두 번째는 자기가 쓰는 상호가 똑같은 상호를 그것도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놈이 있어. 그러면 걔한테 야, 너 폐지해.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상호 전용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쓸 수 있어야지 그런 말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 전용권은 배척할 수 있는 거래요. 그죠? 표현을. 그 조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23조에 조문이 있다. 아까 봤듯이 뭐죠? 부정한 목적. 그러니까 부정한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면은 2항에 그것에 위반했을 때는 그것에 위반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걔 때문에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또 있어요. 아예. 등기한 자가 원고가 돼가지고 폐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가서 사망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다.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항에 아주 유명한 조문이죠. 동일한 특광시군, 똑같은 지역의 특광시군 안에 동종 목적으로 타인이 자, 요 사항은요, 등기한 상호야. 그러니까 원래 상호 전용권은요, 등기를 했든 안 했든 내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요 사항은 특히 등기를 한 거를 갖다가 사용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등기 안 한 걸 쓴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등기까지 했는데도 그걸 쓰고 있다는 것은 부정한 목적 추정이 돼요. 그죠? 네, 그거 조문을 잘 보세요. 천천히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뭐 강의를 아주 슬로우하게 하니까 이게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돼요. 지금 뭐 하루에 조금씩 보고 처음에는 이게 한 10페이지씩 보고 처음에는 하루에 한 30페이지 보거든요. 그러면 20 끝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50페이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법을 한 3일이면 끝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왜? 자꾸 보니까. 근데 책을 자꾸 갈아치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갈아치면. 이거를 해가지고 떨어져도 또 그거 보면요. 떨어지면 다음에 붙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갈아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잘 만들어졌다면 확신이 들어야지 또 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2차가 들 때 보면요. 자, 2차 할 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2차 같은 경우는 누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같은 책만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쓴 노트는 안 보여줘요. 그잖아요. 그럼 붙은 사람은요, 붙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주의 없어요. 떨어진 사람 있어. 그죠? 그리고 또 붙은 사람이 강해. 그럼 그 사람은 자기는 통해 있는 것이지, 뭐, 다른 과목 다 잘해? 다른 과목은 또 없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배짱대로 안 되면요, 2차는 그냥 쭉 가는 거야. 계속 안 돼. 그럼 이건 결정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붙은 사람이 한번 해주면 확 바뀌어야지. 아, 이게, 그 사람이 또 그러고, 보통 두 문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따놓으면요, 잘 안 바꿔요. 내게 좋거든. 근데 사람이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시험에 붙으려면요,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자기가 바뀌어야지 시험 붙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50점밖에 안 나와. 그럼 커트라인이 52점이야. 그럼 맨날 50점 있으면 뭐예요? 그럼 뭔가 좀 선진국 문물을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왜 우리가 대형군이 뭐 개방했나? 우리도 개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잘 되는 거 있으면 베껴오면 돼요. 그게 무슨 뭐 선악이야, 그죠? 내가 지금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내 것만 고사하면 안 되고, 특히 2차 할 때 그런 아주 개방적으로 해야 돼. 개방적으로. 걔가 뭐 술 먹는 놈이니까 술 잘 먹는 놈도 베껴올 것은 베껴와야 돼. 좋은 점 있으면, 그죠? 성실한 놈도 배울 거 없으면 버려야 되고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선진국 됩니다. 선진국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붙을 때는 자꾸, 부인을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가지고 하셔야 돼.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맨 밑에, 자, 16페이지에 미등기 상호.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 그러면 보통 대부분 등기가 안 됐잖아요. 오른쪽 보세요. 그럼 미등기 상호도, 상호 전용권이 있어요? 있죠. 있다니까요. 미등기도. 그럼 미등기 상호에 대한 전용권은 뭐야? 그거는 타인이 내가 등기 안 했지만 내가 내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손해받을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폐지해. 또 등기했으면요, 말소해. 등기 안 했으면 폐지고 등기했으면 말소지. 왜 내 거 쓰고 있어? 네가 등기해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 전용권이고, 상호 전용권은 미등기권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기출문제 볼까요? 자, 요식업자가 이제 2003년부터 신선 보쌈이다 라는 상호로 물론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을이 잘 되는 걸 알았어. 그래서 2006년에 똑같이 개편한 다음에 이번에 신선 보쌈 똑같이 해놓고 아예 자기는 등기됐어. 그러니까 을은 그래. 그때 을은 야, 그래도 등기한 놈이 이기겠지? 라고 했어요. 그때 갑이 을에서 내용지명을 보내. 상호 폐지 청구를 하라. 그러려면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돼. 근데 이건 부정한 목적은 입증되겠죠. 거리라든지 보면, 그죠? 그래서 꼭 등기했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자, 등기 상호. 자, 이번엔 이제 등기됐어. 자, 우리가 등기까지 됐다면 오히려, 자, 같이 등기했을 땐 등기를 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상호 등기를 했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내 똑같은 상호를 등기했다 그러면요, 아주 별도의 입증 없이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미등기 경우와 달리 이 등기를 한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이 등기했어요. 2003년에 신선보쌈으로. 근데 B가 그걸 또 쓰고 있어. 그러면요, 2006년에. 그럼 얘는 별도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할 필요 없죠. 왜? 조문에 타인이 등기한 걸 쓰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죠?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이 돼. 추정이 되잖아. 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때 등기 없이도 거기 바로 폐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등기상의 경우에는 미등기와 달리 내가 손해받을 염려가 있다는 것도 손해받을 염려가 있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추정되니까. 그래서
미등기 상호와 달리 부정한 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내가 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그 입증 책임이 전환이 돼요. 기출문제. 등기된 상호의 경우는 상호 전용권의 행사에 있어서 미등기와 달리 그렇죠. 손해받을 염려란 걸 내가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등기했는데 쓰고 있으면 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돼. 그죠? 됐죠? 물론 그 vs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폐지할 수는 있지만 입증 문제가 유리하니까 등기를 해놓는 게 좋죠. 자, 기출문제 또 밑에 등기된 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특강시구 내 동종 목적의 상호로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조문에 있잖아요. 따라서 등기의 경우에는 사전 배척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점은 아닙니다. 본점끼리 얘기해요. 본점끼리.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지점이 올 수는 있죠. 좀 해석해 올 수는 있지만 본점 못 들어가는 거지. 본점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등기 경우에는 등기의 경우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등기 배척권이죠. 내가 쓰고 있는 등기를 다른 사람이 등기를 할 수 없어. 그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상업등기소에서 해줘. 각하해. 그죠?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22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용어가 좀 헷갈려요. 뭐 상호 전용권, 배척권만 쓰는데 여기에 자꾸 좀 익숙하셔야 돼요. 잠깐 표현이. 자, 22조 보실까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같은 서울시에서 내 거 똑같이 써 등기자?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라 등기해? 그죠? 그래서 이게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지점은 할 수 있죠. 지점은. 그죠?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아까 신선, 보쌈을 갔어. 그죠? A라는 사람이. 그럼 B가 잘 돼. 안 돼, 서울에서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 해야 돼요? 그럼 자기는 춘천에다가 본점을 세우고 하고 싶어. 얘를 죽이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그럼 얘가 춘천에다 세우고요. 지점을 서울에 되는데. 그죠? 그렇게. 그죠? 지점은 세울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점이 들어오면 돼. 또 행정구역 벽했을 때는 관계없죠. 아까 봤듯이 뭐죠? 특히 우리가 등기된 상호 경우는 부정목적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볼까요? 우리가 동일한 특별시 특광시에서 동종목적 타인 사고의 사용자는 추정한다. 맞는 것 같죠? 거기에 등기된 세 글자가 없는 거예요. 등기된 세 글자가 빠졌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내는 방식을 한번, 그죠? 쭉 보면 맞잖아요. 그죠? 답이 안 보이죠? 그래서 상법을 그냥 자기들 스타디하면서 본인들끼리 스타디하면서 상법 전문 스타디 하면 안 돼요. 그건 괜히 쓸데없는 일이야. 그죠? 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상호의 이전과, 상호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바꿀 수 있고요. 요즘은 특히 그죠? 업데이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상호가 괜찮아요. 그러면 상호를 양도하고 싶죠. 내가 두 가지죠. 자, 그 상호가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오래됐고 가지고 자기가 관두려고 그래. 이민 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영업을 폐지하면서 그 상호만 팔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영업과 상호를 따뜻하면 안 될까? 난 영업은 자신 있어. 야, 상호만 똑같은 너 줘.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번에 상호와 영업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물론 가로 안에 영업을 관둘 때는 상호 팔 수 있어. 영업을 폐지할 때는 분리할 수 있어. 근데 상호와 영업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분리양도 금지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볼까요? 25조에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왜 그러냐면요.
왜 불리하냐고 보세요. 그러면 이 거래한 사람들이 헷갈려요. 물건을 댄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나중에, 그죠? 그잖아요. 계속 걔를 믿어주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요즘에 뜨는 사람들, 요즘에 뜨고 있죠? 그죠? 요리 같은 거 할 때, A가 뜨고 있어. 그 다음에 상호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이 상호를 B한테 주면요, 다른 거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계속 A인 줄 알고 거래할 거 아니야. 그러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와 영업은 함께 한다. 잘 나옵니다. 함께 하는 거야. 폐지할 때는 어차피 안 한다면서. 그건 이제, 그거는 다르고. 자기가 안 하는 마당이야, 뭐 하는 거죠. 됐죠? 영업에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는 영업을 관둘 때 상호만 할 수 있고, 영업을 안 관둔다면 영업과 함께 하는 거다. 상호를, 양도를 꼭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는 필요 없어요. 근데 등기를 하면은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양도 계약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는 꼭 등기해야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를 안 하면 제한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항 요건이고요. 등기 안 해도 다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등기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것도 다 등기돼. 그죠? 그래서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상호도 항속됩니다. 이건 상속등기법 배우고요. 그럼 상호의 폐지, 아까 상호의 폐지란 말이, 사실 꼭 무슨, 상호의, 영업의 폐지라는 것은, 상호의 폐지란 말은, 사실상 폐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꼭 무슨 뭐, 세무서에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관절이 생겼어. 분위기가. 그죠? 자, 기출문제. 영업을 폐지할 때는 상호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안 된다? 되지, 왜 안 돼요? 관둔 마당인데, 그죠? 그렇게 이해를 좀, 이게 약간 이해가 좀 안 되시면요, 상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법은 어떤 분들 보면요,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해요. 그죠?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보고 이제 좀, 6번까지 한번 보고 마치죠, 6번에. 우리가 상호는 이제 등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한 사항이, 보통 이제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 등기라고 하죠, 변경. 등기한 사항이 바뀌거나 등기한 사항이 소멸되면요,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상호 등기도 말소해야겠죠? 똑같이 17조에. 그래서 상호를 변경하거나 상호를 폐지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그죠? 근데 보세요. 아까 A라는 사람이, 그죠? 뭐, 신선, 요즘에 있어요. 설렁통이 다 있어. 잘 돼. 근데 이걸 똑같이 안 쓰잖아요. 못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등기했겠지. 근데 이제 A가 보니까 이제 돈 벌어가지고 자기는 돈을 벌었어. 또는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주인이. 그럼 나는 얘가, 이 B가 내가 이 상호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관두는 거. 살 필요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영업을 관뒀으면, 자, 영업을 폐지했대. 소문 다 났어. 심지어 광고 다 했어. 근데 상호를 이걸 없애야 할 거 아니야, 등기를. 냅둬. 그죠? 영업을. 그러면, 자, 영업을 폐지하고, 그죠? 이 상호를 계속 쓰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상호를 팔려고 하겠죠. 근데 막 5억 달래. 7억 달래. 그런데, 보세요. 영업을 폐지하면요, 이걸 폐지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안 하면요. 나오죠? 얼마 동안? 조문에. 그죠?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했을 때는 2주 안에, 그죠? 변경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폐지 등기. 안 하면요. 누가? 이렇게. B가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이 너 빨리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상법은 참 거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참 특이해. 그죠? 그래서, 상호를 변경했잖아. 폐지했을 때는. 야, 바꿨으면 빨리 없애야 되니까. 야, 네가 신선에 망했어. 그럼 이제 바꿔가서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산업통인데, 뭐, 기발한 산업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A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 너 그럼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필요 없잖아. 빨리 없애. 이걸 바꿨으니까, 왜냐면 이 A라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두 개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미 바꾼 상황을 쓰고 있으면 이제 너 이걸 버리라고 해야지. 근데 그것도 아까워, 그것도. 그럼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 이한견이 그걸 쓰고 싶은 사람이 너 빨리 이준해 해. 안 하면 바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꿨을 때 얘기죠. 바꿨을 때 왜 너 바꾸고 두 개씩이나 쓰고 있어. 그게죠. 별 치시고 이 7조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은 다른데 문제는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2주가 있고 2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보세요. 자, 26조 이번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만 등기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안 쓰고 있어. 지가 좋은 이름을 썼으면 빨리 해 가야. 그러니까 딱 물어보니까 영업소가 어디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아직 안 하고 있대. 그러면 뭐라고 썼어요? 폐지된 걸로 보인다는 걸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소송해서 없애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27조는 상호를 이미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 두 개를 못 쓰니까 변경이나 폐지했을 때 2주 내에 너 없애라고 할 수 있고 26조는 아예 사업을 안 하면서 상호만 썼다. 몇 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일 때는 폐지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규정을 잘 보시고 첫 시간이니까. 예. 자, 기출문제. 우리가 그 부정한 목적에 위반해서 상호를 사용한 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를 받을 우려 있는 자, 또 상호 등기한 자는 상호 폐지나 손배 청구를 손배 청구를 같이 할 수도 있죠. 손배 청구는 또는 아니지. 그건 별개니까. 이렇게 냅니다. 또 모든 상인이 상호 선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만큼은 못 써요. 회사가 아닌데 회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인 상인이 무슨 회사? 그죠? 예, 이름 붙이면 되는데 회사가 아니면 못 써요. 그러니까 회사 거기 모든 상인 속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에 우리가 동일한 특광의식으로 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인해 쓰이는 경우에는 그죠?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더라도 사용을 아니죠. 우리가 구역 제한 없이 부정한 목적은 쓰면 안 됩니다. 부정한 목적은 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됐죠? 행정구역 제한 없어요. 그 다음에 자 6번에 자 명의대여자만 보고 좀 맞히죠. 명의대여자가 너무 명의대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는 두 가지가 있죠. 상호만 대여한 경우가 있고요. 이름도 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조에 타인에게 조문은 두 개죠. 성명과 상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뭐 이름도 많이 유명하니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써. 그리고 1,000만원씩 내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써서 영업을 허락할 수 있어요. 있죠? 허락했어요. 그러면 책임이 있는 것이 지가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제함자에 대해서는 연대, 명의 차용자와 명의 대여자가 둘이 연대해서 이때 연대는 부진정 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의 대여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건 다음 시간에 보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